서정덕의 JD모건 보도본부 증권부 서정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숫자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예. 숫자부터 보고 가시죠. 네, 384, 11, 41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마 이영택 앵커는 제가 한 10일 정도 고를 거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10일 정도면 마지못해서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40을 골랐습니다. 40 골라주셨습니다. 40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40이요. 일단 하얀 석유라고 들어보셨죠? 요즘에 전기차의 주요 소재로 쓰이는 리튬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예. 중남미 쪽에 주로 매장량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리튬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리튬을 보유한 국가들이 속속 리튬의 국유화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자, 얼마 전에는 리튬 매장량 40%에 달하는 칠레가 국유화를 선언했다는 소식이 들어와서 오늘은 숫자 40을 들고 와봤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는 멕시코가 국유화를 선언했다는 예. 소식은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그럼 칠레인가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멕시코 지난 2월이었죠. 멕시코가 예. 국유화를 선언했고요.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08년에 이미 리튬을 국유화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엔 칠레가 국유화를 선언한 건데요. 네. 지난 21일 앞으로 국영 리튬 회사를 포함한 민관 합작 사업 방식으로만 리튬 신규 개발을 허용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요. 리튬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기차, 배터리 등을 제조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원자재입니다. 문제는 칠레가 리튬 매장량이 굉장히 크다는 데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이 오늘 숫자가 40이었죠. 40%가량이 칠레에 매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920만 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리튬 개발은 자본력, 기술력 등의 문제로 칠레 같은 경우에 직접 하지 못하고요. 미국 엘버말, 중국 텐치 리튬 등의 외국 광물 회사가 주도를 하고 있지만 그 매장량만큼은 엄청난 상황입니다. 자, 이번 국유화 발표로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엘버말, SQM 등의 나스닥 상장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하자마자 리튬 등의 자원 개발 주도권을 외국 회사로부터 찾아오려고 시도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날 칠레 정부의 발표는 보리치 대통령의 이 같은 구상이 좀 구체화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실현 가능성은 높을까요? 이게 국유화를 딱 시킨다고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그렇죠. 이게 상식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도 궁금하실 텐데 네. 결론적으로 보면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칠레의 국유화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물음표가 붙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일단 이번 국유화는 완전 국유화는 아닌 상황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국역 리튬 업체의 민간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는 건데요. 즉 리튬 탐사나 생산의 민간 기업들의 지분 참여의 길을 열어놓은 셈인 겁니다. 이러한 부분 국유화가 알고 보니까 칠레 내 그 연정에 좌파와 우파 간의 이런 다툼에서 나타난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연정 내에서 강경 좌파는 완전한 리튬의 국유화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시장주의자로 꼽히는 실용파들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유화 계획이 선언되긴 했는데 이게 또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걸림돌이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그렇다면은 보리치 대통령이 속한 의회에서 다수당이 아닌 겁니다. 속한 당이 다수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제 개혁안 역시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 이게 의회 협상에 나서게 되면 지금의 국유화 계획이 대폭 손질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도 리튬 부국들의 이 국유화 움직임에 향후 공급망의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게 국유화가 완전 국유화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공급망 자체에 대해서는 좀 혼란이 올 수 있고 지금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건데요. 네. 향후에 리튬 수급이 국가에 따라 혹은 기업에 따라 어려움의 정도를 다르게 만들 수 있고요. 공급망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던 지난 금요일에 해당 발표가 난 뒤에 탄산 리튬 선물 가격이 실 1% 정도 장중에 반등하는 등의 변동성을 키우기도 했고요. 일단은 리튬에 대한 중요성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남미 국가들은 통제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 경우에 리튬 확보를 위한 공급망 확보 어려워질 수 있겠죠. 이에 가격 변동성이 커지게 되고요.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은 또 이걸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고 또 어려움에 처하면 수익성, 원자재 확보에 또 다른 애로사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튬을 얼마나 사전에 잘 확보를 했느냐 그리고 향후에 잘 확보를 할 수 있느냐 공급망을 잘 꾸려나갈 수 있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남미 국가가 아니라 채굴 기업에 굉장히 친화적으로 알려져 있는 호주 등의 국가로 눈을 돌리는 일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는 그렇겠네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옥석 가리기도 지금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사실 공급망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우려 속에서도 발빠르게 지금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포스코홀딩스는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 호주 필바라의 광석 리튬 감산 지분을 인수해서 안정적인 리튬 원료 공급처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LG화학도 지금 미국의 리튬 회사입니다. 광산 업체죠. 피드몬트 리튬의 지분 5.7%를 확보를 했고요. SK온 역시 호주의 레이크소스라는 회사의 지분 10%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외에 에코프로는 정관에 국내외 자원의 탐사 그리고 채취 개발 사업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2030년에는 전체 리튬의 9%가량이 이제 리사이클링 즉 폐배터리를 통해서 지금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폐배터리들 업체들 역시 더 많은 리튬 확보를 위해 기술력을 높이고 있다. 이 부분도 체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중남미 국가의 리튬 국유화 이슈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보도본부 증권부 서정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